예, 그러면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거리이자 잘 판단이 안 서는 LG화학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사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뭐 회사 가치는 훼손이 없고 좋을 거라고는 하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LG화학을 2차 전지 사업 보고했지 석유화학 사업 보고 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뭐 회사 측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분사 결정과 또 물적 분할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인데요.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사 결정은 역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실 분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가 성장성은 매우 크지만 그와 더불어서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지만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배터리 부분의 설비 투자 부분만 작년에 3조 5천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한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도 매년 3천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한 3조에서 한 4조 원 정도는 신규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 공개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물적 분할을 회사 측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또 대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배터리 부분의 그런 경영권 방어도 가능한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액주주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배터리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고 여기에 IPO 시 또 지분 희석까지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빅히트 엔터가 100%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멤버들이 다 그쪽 자회사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적 분할로 지금까지는 시나리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지배구조가 변하는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물적 분할 방식 하에서는 지주사 LG가 있겠고요. 그 밑에 LG화학 그리고 신설되는 가칭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LG가 LG화학의 지분을 33.34%를 보유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100%를 보유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분할은 지금 연말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두는 거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그런 기업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때 이제 분사를 한 기업을 IPO를 하고 여기에 또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좀 나눠주면서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LG그룹 측에서는 지금 상장을 하더라도 7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나 기업을 M&A 할 때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상품상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에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먼 훗날에 LG화학이 중간 지주사로 갈 가능성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사한 이후에는 이제 LG 화학 자체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좀 급락을 하고 있죠.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IPO 이전까지 그 2차 전지 모멘텀을 어쨌거나 LG화학이 가져가게 될 텐데 그러면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거든요. 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멀리 해야 되나 어느 쪽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재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재엔 좀 민감하고 약재엔 좀 둔감한 그런 패턴이 결국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분할에 관해서 물적 분할한 것인데 사실 뭐 분할은 다 대부분 알 수 있었고 또 물적 분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도 9월 달 들어서는 계속 또 신문 지상이든지 언론 또 그리고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뚱맞게 갑자기 물적 분할한다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인적 분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가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는데 저는 주가가 분명히 하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향후에 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기관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번 물적 분할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업 가치가 일단 1년 정도는 불변할 거고 그리고 IPO 자체도 한 1년 정도는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LG화학은 이번 분사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전체 시장 흐름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그래도 이번 분사를 통해서 IPO 이후에 배터리 부분 회사를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생긴 거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는 IPO 이전부터 주가 탄력이 예전만은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좀 결론을 내본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종목에 관계없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 분이라면 삼성 SDI라는 대안도 있기 때문에 교체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 하락 시 신규 매수 가능하고 보이는데 일단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과 전략 들어봤고요. 또 하나의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신풍제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실적을 잘 안 본다고 하고 꿈을 먹고 산다고는 하나 그래도 실적을 봤을 때나 아니면 이런 이상 급등에 대해서 보자면 신풍제약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뭐 모멘텀도 있긴 합니다만 신풍제약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신풍제약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 1순위로 공매도 될 수 있는 타겟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상급등했던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질 가치로 돌아간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글쎄요. 뭐 매매하실 분도 있겠지만 손절 가격을 확실하게 정해주신다면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결국에는 좀 나중에는 하락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고요. 사실 바이오 요즘 계속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잠잠해질만 하면 글로벌하게 각 지역에서 또다시 제약산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테마로서 생명력이 상당히 좀 길게 지금 연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 저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은 지속된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주도 좀 약간 각계 전투 상황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치료제, 백신, 그리고 진단 키트가 또다시 최근에 어떤 수주 모멘텀을 좀 받고 또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좀 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CMO라고 위탁 생산 모멘텀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코로나 관련이고 여기 이제 신약, 모멘텀 또한 학회 관련해서 최근에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사실 21일까지 19일부터 유럽의 종양학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관련된 것이 오스코텍, 유한양행, 매드팩터, 이수앱 지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 25일까지 유럽 당뇨학회가 좀 지금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안트로이든 정도가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 종목들 뭐 개별적으로 다들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점 돌파 했는데 무산되면 좀 현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은 좀 이것이 쭉쭉쭉쭉 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이격이 벌어지면 뭐 이렇게 좀 매도해서 현금화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신풍제약이야 워낙 뭐 우리 손을 벗어난 지 오래된 종목이라 한번 다뤄봤고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게임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언택트 수혜다 아니면 뭐 IPO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게임주들 관심을 받았고 일부 종목은 지분 보유 가치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잘 올라간 것도 있고 또 K 뉴딜 지수에서도 다시 한번 좀 상대적으로 시총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담자라는 느낌으로 잘 나가기도 했었는데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게임주도 사실 이게 언택트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상당히 이제 올해 상당히 잘 나갔던 업종인데 그런데 참 주가가 일단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지수와 좀 연계해서 본다 그러면 지수를 뭐 비트하기보다는 지수와 뭐 동반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연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미국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더 커질수록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최근 뭐 미국에서 기술주의 상당한 변동성이 심하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컨택트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아무래도 컨택트가 관심이 높아지면 언택트의 대표인 게임주도 사실은 좀 투심이 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신작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4분기 뭐 방학 성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자라고 이제 추천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예. 일단 뭐 그런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예전부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신작 출시 이전에만 해당되지 신작이 나온 이후에는 별로 없었다는 점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일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 전까지 상승했다면 꼭 현금화해서 신작이 어느 정도 흥행했는지 그리고 흥행으로서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하나 뭐 탑픽으로 선정을 본다면 일단 그 중에서도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 이제 네오이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기술적으로 양호하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이 584억 원이고요. 내년이 746억 원.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은 올해 기준으로 PER 11.3배, 내년 기준으로는 한 8.8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게임주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예상 이익도 3분기 순이익이 156억 원, 4분기 161억 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193억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도 실적 성장도 꾸준하기 때문에 그나마 게임주 내에서는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0주간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횡보 조정 중인데 실적 시즌에 다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평가내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네오 위즈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좀 이것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오늘도 5%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6만 원 선도 다시 깨졌거든요. 네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고평가됐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데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잠깐 들어가셨다가 몰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거래가 상장한 지 15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버행이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반등 가능성이 있겠지만 게임주가 IPO에서 이렇게 오버슈팅을 해도 결국에는 실적이랑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바이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결국에는 실적 전망과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주가는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 살펴보더라도 내년에 한 1,000억 원 순이익 정도 나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1,000억 원 순이익을 가정해서 내년 기준으로 PER 계산해 보면 46배. 지금은 46배보다 더 높아졌겠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6.8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분명 지금 오버슈팅 중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IPO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적정 밸류로 갈 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구간별로 조금씩 나눠서 있는데 한 66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15일부터 상장 후 15일부터 3개월 그리고 3개월 이후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 물량이 이제 15일 거래일 때는 요게 풀리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하신다면 일단 물량을 좀 축소해 놓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까지 들어봤고요. 짧게 환율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할 얘기들이 좀 많아지게 될 것 같은데 1,160원 초반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단 말이죠. 당연히 외국인의 어떤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인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한 이유가 사실은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 9월 달도 역시 지금 순매도를 한 3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외국인이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최근 특징이 특정 업종, 특정 종목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이번 달 들어서 많이 매수한 업종이 전기전자. 근데 전기전자 토탈로 1조 2,500억 매수를 했는데요. 그 안에 삼성전자를 9,300억 순매수를 했고 SK하이닉스를 6,10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종목 빼면 거의 대부분은 또 순매도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업종 내에서도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운수창고, 그러니까 운송업종을 매수를 했고요. 증권, 그다음에 섬유의복을 매수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리포트에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이제 원달러 강세 구간별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이 과거에 이랬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지금 1,160원에서 1,140원대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증권, 철강, 화학입니다. 딱 보면 산업재 그리고 증권 아무래도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에 따라서 증권업종이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약간 환율 하락할 경우에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업종에 좀 더 치중하셔야 되는 것도 여기서 나타나니까 이런 건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상황과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